자,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귀 부분을 만들어 냈죠? 자, 이번에는 고양이의 수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완성품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 완성된 게 고양이 얼굴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 콧수염 있죠? 예, 고양이의 수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일단 시점을 프론트로 정렬해 주시고요. 자, 잊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셔야 될 거 있죠? 자, 어떠한 컴포넌트가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는가? 프론트 컴포넌트가 액티베이트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바디의 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하얀색으로 강조가 될 때 클릭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크에 센터 포인트 아크라고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센터 포인트 아크라고 한 녀석은 아크, 즉 원호를 그리는 녀석이긴 한데, 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간단해요. 예, 중심점을 먼저 클릭하고 난 다음에 원호를 그리는 거예요. 자, 중심점은 한 이쯤에다가 가져가신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쭉 이동해서, 자, 한 이쯤 오셔서 클릭해서 쭉 이쯤까지 오셔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원호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자, 이 원호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자, 원래대로 볼까요? 자, 완성품의 사진을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콧수염들 있죠? 이 콧수염들이 나열이 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먼저 구속 조건을 좀 적용을 해줘 볼게요. 자, 컨스트레인 선택하시고요. 호리젠탈 버티칼 구속 조건 선택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전체적인 스케치 있죠? 이 전체적인 스케치의 중심점이죠. 얘죠. 자, 그래서 마우스 프론트를 시점을 갖고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여기 커서를 이렇게 쭉 가져가시면, 자, 안 보이던 점이 보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방금 그렸던 원호의 중점 있죠? 얘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원호와 원호의 중점과 아래쪽에 있는 요 바디의 모서리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모서리 부분이 커서를 가져가면 나타나죠? 얘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여기서, 자, 이 원호의 끝점 있죠? 이 원호의 끝점에 커서를 가져가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점 있죠? 클릭을 하시면 이 원호의 끝점과 중점이 이 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 원호의 중점과 원호의 끝점을 클릭하여서 이렇게 중점으로 중점과 원호의 끝점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서, 자, 스케치 디멘션, 죄송해요. 컨스트레인에 호리젠탈 버티칼 구속 조건을 적용하던 것을 완료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그렸던 이 원호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콧수염이 배열되는 것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자, 선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면을 이루는 기능과 아니면은 어떤 것을 그릴 때에 참고가 되는 역할이요. 이 두 가지 기능을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데, 자, 얘는요, 어떤 것을 그릴 때 참고를 하는 역할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면을 이루는 기능은 있으면 나중에 되게 귀찮아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선을요, 여기에는 컨스트럭션 옵션을 적용해서 컨스트럭션 라인 혹은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하는 참고선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레퍼런스 라인 혹은 컨스트럭션 라인이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게 편하냐면, 일단 해당되는 선을 원호죠.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진하게 강조가 되죠. 여기서 키보드에 X키 있죠. 키보드에 X요. X, Y, Z 할 때 X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파란색이란다.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점선의 역할을 하는 게 레퍼런스 라인, 즉 참조선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선들은 면을 이루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어떤 것을 그릴 거냐면 장공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려볼게요. 자, 사실은 슬롯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아이콘의 모양과 비슷하게 있죠? 자, 장공이라고 하는 걸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려보시면, 아, 얘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얘를 클릭하시고요. 어떤 거냐면, 자, 슬롯에 센터 투 센터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자, 왼쪽에서 한 이쯤 오셔서, 그쵸? 이쯤에 오셔서, 자, 레퍼런스 라인으로 바꿔놨던 점선으로 된 원어의 커서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X자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이동하셔서, 한 이쯤 이동하셔서, 자, 아무런 구속 조건 마크와 저 그 파란색 점선이 나타나지 않는 거 확인하고 그냥 클릭하세요. 그리고 쭉 커서를 이동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자, 바깥쪽에 그려진 원어의 반지름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한 이쯤 오셨을 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장공이에요. 그쵸? 이런 거 장공이라고 한대요. 영어로는 슬롯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난 다음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OK를 눌러서 자, 스케치를 완료를 해주겠습니다. 아, 스케치 완료가 아니라 슬롯 그리는 걸 완료를 해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수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크리에이트에 먼저 스케치 디멘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 많은 스케치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주는 게 좋냐면, 자, 참조의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걔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을 먼저 구속 조건으로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때 되는 게 이 점선으로 된 원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원호의 중점이죠. 얘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이 끝점 있죠. 이 끝점에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쯤 오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 점과 요 점의 간격이 나타나죠. 여기에 7을 입력하세요. 7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원호의 지름 있죠? 반지름도 알려줘야겠죠? 자, 여기 마우스 커서 가져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가 될 때 클릭하시고 이동하고 클릭하셔서요. 여기에다가 28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OK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점선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점선한테 알려줘야 될 정보는 다 알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슬롯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슬롯에 볼까요? 양 끝에 얘와 얘를 보시면 이쪽에 아크, 즉 원호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슬롯의 특성상 이쪽에 끝에 있는 원호나 여기 끝에 있는 원호나 길이는 같아요. 즉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끝에 있는 원호를 클릭하시고 이동해서 클릭하시면 이쪽에 있는 원호와 이쪽에 있는 원호의 반지름을 입력할 수가 있죠. 여기에 1.6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원호의 중심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이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이 점선의 커서를 가져가시면 파란색으로 강조가 될 때 클릭하시고요. 쭉 이동해서 자, 이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거와 자, 이렇게 되는 치수와 이렇게 나타난 치수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 헷갈릴 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일단 마우스를 커서 위쪽으로 올리세요. 이거든 요거든 간에 자, 이 상태에서 올리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어디를 클릭하냐면 여기 얼라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마우스 커서를 아무리 움직여도 자, 이렇게 치수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16을 입력해 볼게요.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의 길이가 16이 되겠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원호의 반지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란색이죠. 자,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코수염의 각도 있죠. 각도를 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즉 위치요. 자, 그럼 정해줘 보겠습니다. 먼저 자, 슬롯의 가운데 있는 이 선의 끝점 있죠. 자, 끝점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하얀색으로 강조가 될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고요. 계속해서
자, 슬롯의 가운데 선의 끝에 있는 요 점이요. 클릭하시고요. 계속해서 자, 이 원호의 끝점 있죠? 끝점이요. 여기 커서를 가져가셔서 하얀색으로 강조가 될 때 클릭하시면 자, 세 개의 점 사이에 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쵸?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 몇을 입력하냐면 78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캔슬을 눌러서 자, 스케치 디멘션 완료를 했는데 아직도 파란색이죠? 자, 그러면 이때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나 라고 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때 빠진 부분을 있는지 찾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드래그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위쪽, 아래쪽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요. 일단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위쪽으로 드래그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각도나 여기는 각도나 아니면 여기에는 뭐 길이나 여기는 반지름 바뀌지 않는데 이 슬롯의 끝점이 이 원호를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러면 이 원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빼먹었다라는 걸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얘를 드래그 해서 위쪽으로 올리기 전 상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언두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자, 일단 화면에 빈 거 몇 번 클릭하시고요.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여기에 스케치 디멘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점 클릭하시고 여기 점 클릭할게요. 이동해서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몇을 입력하냐면 2를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OK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코스염을 하나는 다 그렸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참조선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이 코스염들이 나열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캔슬을 눌러서 스케치 디멘션을 완료를 해주고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고요. 여기 서큘러 패턴 있죠? 자, 서큘러 패턴은 뭐죠? 패턴은 패턴이죠. 패턴은 뭐죠? 같은 형상을 선택하는 형상을 복사, 전개, 나열하는 기능인데 그 중에서 서큘러 패턴은 선택하는 형상을 원형의 형태로 복사, 전개, 나열하는 기능이에요. 자, 얘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먼저 서큘러 패턴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 줘야 될까요? 자, 그렇죠. 여기서 일단 오브젝트를 선택해 줘야겠죠. 자, 어떠한 대상을 자, 옵셋을 시킬 건가? 옵셋이 아니라 패턴을 적용을 시킬 건가? 자, 그러면 여기 슬롯을 구성하는 자, 이 원호 클릭해 주고요. 여기에 있는 선, 아래쪽에 있는 선, 그리고 여기 있는 원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총 4개가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센터 포인트를 선택을 해 줄게요. 자, 이 센터 포인트는 뭐냐면 서큘러 패턴이니까 원형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원호를 따라서 자, 복사 전개 나열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호의 점선이 원호의 커서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가 될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를 클릭하냐면 여기에 타입 있어요. 자, 이거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호를 중심으로 360도를 다 한 바퀴 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래쪽에 그리고 위쪽에 아래쪽에는 그리고 위쪽에는 그 코스염이 있다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타입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앵글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앵글은 뭐냐면 이거예요. 360도 다 도는 게 아니라 어느 각도까지만 그 회전을 시키면서 나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각도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 몇을 입력하냐면 자, 마이너스 28을 입력을 할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원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도만큼 위쪽 방향으로 자, 서큘러 패턴, 즉 원형으로 복사 전개 나열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quantity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몇 개를 패턴화 시킬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늘려서 4개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OK를 눌러 주시면 자, 여기 하나 그렸던 그 장공 슬롯이 위쪽으로 4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여기 4개를 그릴 때 우리는 하나씩 일일이 그린 게 아니라 자, 서큘러 패턴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서큘러 패턴을 사용해서 그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여기에 있는 얘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 아이콘에요.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혹시나 실수하셨을 때 그 서큘러 패턴을 적용했던 설정 창을 다시 불러서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수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그렸던 스케치가 스케치 3라고 나타나 있네요. 그쵸? 맨 마지막에 그렸던 스케치니까요. 그런데 스케치 3라고 하면 헷갈릴 거예요. 그럼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잠깐 다른 생각하셨다가 얘를 클릭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비어드라고 할게요. 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얘가 코스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비어드라고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해서 자, 스케치의 이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마저 다 할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게 했지만 남은 뭐 작업들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요. 먼저 익스트루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놓게 되면 뭐 밑그림만 그린 거죠. 근데 저희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니까 밑그림만 그렸다고 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든 뭐 하든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죠? 입체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자, 시점을 프론트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려놨던 코스염의 형상을 다 선택을 해줄게요. 자, 먼저 얘 선택하시고요. 여기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요. 여기. 자, 됐죠? 자, 그래서 총 8개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코스염의 형태가 다 선택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점을 살짝 돌려볼까요? 자, 먼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깔아 두시고요. 자, 얼마큼 내려가면 될까요? 3만큼 내려가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컷이 아니겠죠? 자, 조인으로 합쳐 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비얼드라고 하는 스케치가 감춰졌네요. 그러면 다시 얘를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 아까 선택했던 자, 시점 프론트로 다시 맞춰 주시고요. 자, 지금 이 상태로 놓게 되면 그냥 튀어나와 있는 양각이 없어서 되게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시점.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전 단계에서 클릭했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위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이제 좀 양각으로 표시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때 오퍼레이션 조인인 거 확인하시고요.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스케치를 감춰줘 볼게요. 자, 그러면 고양이의 한쪽 그 수염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반대쪽에도 있어야겠죠? 그쵸? 근데 반대쪽에 또 그리실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미러로 넘기면 되겠죠. 자, 미러로 넘길 때 우리는 먼저 어떤 걸 찾아야 된다 그랬죠? 어떠한 대상을 미러로 넘길 건가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미러를 사용할 중심이 될 플레인이나 아니면 면 같은 거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론트 컴포넌트에서 오리진 폴더를 다시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와 여기의 중간점은 얘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뭘까요? 자, 오리진 폴더를 펼쳐볼까요? 그러면 YZ 플레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러의 기준이 되는 플레인은 YZ 플레인이다 라고 찾아주시고요. 자, 그럼 화면의 빈 곳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자, 미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선택하시고요. 미러를 선택하시고요. 자, 미러의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어떤 거 하는 게 편할까요? 페이스로 하게 되면 페이스 하나하나를 다 선택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귀찮죠? 자, 바디로 하기에는 이미 바디가 여기 두 개의 익스트루드를 적용할 때 조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의 다 덩어리죠. 그쵸? 그 덩어리를 반대로 넘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한 덩어리인데 저 의미가 없고요. 자, 그럼 피처를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죠? 그쵸? 자, 그럼 피처인데 지금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피처는 뭐죠? 이 고양이의 그 뭐랄까 코수염을 생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피처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보게 되면 자, 얘는 바닥으로 깔았던 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 두 개의 피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죠? 미러 플레인이요. 여기 선택하고,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YZ 플레인이었죠.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쪽에 뭔가 생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럼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이쪽에 두 개 있던 얘와 얘의 피처, 즉, 그 코스염을 그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피처들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코스염 그리는 거 완료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눈 아니죠. 코와 입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